오늘도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당산동에 부동산 그 아파트 그 전망이 궁금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어떤 아파트가 좀 궁금하세요? 강변 레미안 아파트하고 네. 당산 그 브라운스톤하고 효성 2차 아파트 그런 아파트들이 앞으로 향후 전망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지금 지역을 좀 여러 개를 보신 것 같아요. 예. 실제 거주하실 목적이신가요? 예, 거주 겸 투자입니다. 네, 광명 레미안 아파트와 또 당산 브라운스톤 아파트 그리고 효성 아파트까지 좀 보신 상황이에요. 과연 내가 살면서 어디에 이제 좀 투자 가치까지 좀 더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금 여러 개의 아파트 단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네, 뭐 투자 목적인가 아니면 실거주하시려고 지금 검토하시는 거예요? 예, 실거주 겸 뭐 투자도. 실거주 겸 이왕이면 조금 더 미래 가치도 좋은. 네. 예. 지금 강변 레미안 말씀하셨고요. 예. 또 아까 어디 말씀하셨죠? 당산 그 브라운스톤. 브라운스톤이면 영등포 경찰서 근처에 있는 건가요? 예. 예. 그리고 효성 아파트 이야기하셨어요, 그죠? 예. 이 아파트를 보셨던 이유 가격 차가 비슷비슷한가요? 조금씩 차이가 있죠. 효성 아파트가 제일 비쌉니다. 효성 아파트가 제일 비싸죠. 예. 왜냐하면 이 지역에서 아무래도 2호선과 9호선을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세 개 검토해보신, 비교 검토해보신 아파트의 가격 차가 난다라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한 2, 3년 동안 가격이 상승이었잖아요. 그죠? 예, 몰랐지. 예, 상승하는 시장에서 서로 가격 격차를 보인다라는 거는 향후 앞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도 그 패턴은 비슷하게 유지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요자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것이 효성 아파트이기 때문에 얘가 제일 비싸다라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은 지역 내에서 단지를 비교할 때는요, 물론 입지부터 비교를 하는 것이 맞지만은 왜 가격 차가 나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잠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요. 분명히 우리가 실거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거주를 하면서 이왕이면 투자 목적도 조금 갖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신 아파트들은 전부 다 이미 기존에 90년대 이후에 이미 다 건설을 끝내놔서 당장 이 아파트들이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죠? 예. 근데 지금 시점에서 2, 3년 동안 가격 상승을 이룬 이 지역의 아파트장 시장에서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가격을 추가적으로 그 어떤 것보다 많이 상승할 수 있는 아파트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해봤을 때는 결국은 이 지역은 9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에 많은 아파트들이 공급돼서 입주한 아파트들이기 때문에 기존 아파트들이 많고 보면 신규 아파트가 많이 없어요. 그죠? 그럼 신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단지들이라면 수요자들이 많이 요구를 하고 많이 집중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물론 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주 만족도도 높으면 좋겠지만 그런 거를 조금만 내가 손실을 본다라면은 오히려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높은 이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에 보게 되면 여기 보면 유원제일 2차 있잖아요. 또 아래쪽에 보면 유원제일 1차가 있어요. 이 두 개 단지가 여기서 지금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재건축을 하고 나면 새 아파트로 바뀌겠죠, 나중에. 그리고 이 지역의 특성을 잘 살펴보면은 학교하고 붙어있는 아파트 단지가 거의 대부분 없어요. 특히나 새 아파트이면서 나중에 학교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 단지들은요, 나중에 그 지역에서 가격을 엄청나게 선도를 해 나갈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효성 아파트를 보셨으면 가격대가 지금 비슷하지 않을까 싶은데 조금 더 비용을 주든가, 왜냐하면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레미안, 또 브라운스톤 이거보다는 또 효성 아파트보다는 유원 제1차나 2차를 한번 검토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중에 내가 미래 가치를 본 거니까 미래에 확실히 좋아질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선택하시는 것이 실거주 플러스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효성 아파트나 이런 건 별로 좋지는 않습니까? 지금 투자하기는? 지금은 투자 시기로는 투자라는 거는 뭐예요? 결국은 미래 가치가 누가 더 좋아질 수 있는 걸 선택하느냐잖아요. 실거주 하면서. 그때는 당연히 개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투자 가치는 좋은 거죠.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 게.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네. 고민하셨던 지역의 아파트, 그거 외에도 좀 함께 보셔야 할 아파트 두 군데를 좀 더 알려드렸으니까요. 꼭 현장 가보시고 또 좋은 선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방송 보시는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 목동 아파트 10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네. 저기 재건축할 때까지 계속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하고 갈아타야 되는지 네. 그게 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지금 목동 10단지에 거주 중인 상황이시고 좀 오래 거주하셨나요? 네네, 한 22년 정도 됐어요. 네, 정말 오래 좀 거주하셨네요. 그러다 보니 재건축을 더 기다려야 할지 아니면 지금쯤 좀 다른 곳으로 이사 가야 하는지 고민이 생기신 것 같아요. 자, 전문가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목동 10단지에 지금 한 20여 년 정도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네, 네, 재건축이 이야기가 나오고는 있는데 상당히 속도가 오래 걸릴 것 같다 보니까 네.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팔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죠? 네네. 혹시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 많으세요? 불편한 점은 없는데요. 네. 이거를 집을 계속 그 재건축 생각하고 고치질 않고 살아가지고 혹시 작은 평수세요? 30평이요. 아, 그러면은 거주하시면서 큰 불편함은 없으시겠네요. 그죠? 네네. 이렇게 볼게요. 목동에 아파트 단지가 14개 단지잖아요. 네네. 14개 단지인데 역세권 단지가 많이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 10단지는 물론 뭐 지선이긴 하지만 신정 내거리 역세권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맞은편에 지금 신정 뉴타운이 진행되면서 상당히 고가의 분양을 했으면서도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고, 그죠? 네. 그리고 앞쪽에 있는 이미 개발해서 입주한 이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지역에 언체 새 아파트가 별로 없다 보니까 상당히 네. 가격을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 10단지는 특히 목동 단지인 10단지를 포함한 목동 단지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네. 자, 강남, 목동, 노원 이 세 곳이 갖는 공통점이 뭘까요? 전부 다 되게, 대규모 택지 개발 지구죠. 네. 그리고 학군을 갖추고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재건축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재건축을 한다는 건 뭐냐면 재건축은 사실은 기반시설이 모두 좋은 거예요. 완벽하게 갖춘 곳이에요. 그죠? 네. 이미 교통조건 갖추고 있고 편익시설 갖추고 있고 학군도 갖추고 있고 여기에 지금 단지 부족한 건 뭐냐면 새 아파트가 아니라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그 가치 상승을 어마어마하게 이뤄내죠. 지금 강남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죠? 그 다음에 강남처럼 새 아파트로 바뀌게 되면 지역에서 아주 이슈화가 되고 상당히 고가주택가로 바뀔 수 있는 곳이 그 다음에 목동이란 말이에요. 네. 단지 시간이 지루할 뿐이지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있을수록 서울시 내에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대규모 주거단지로서의 희소가치 또한 올라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특히나 서울에서의 아파트 공급, 서울에서의 새 아파트 공급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재개발, 재건축 말고는 없어요. 그죠? 네. 근데 이 목동 단지는 또 지금 14개 단지면은 이게 한 27,000세대 정도 되는데 이게 재건축을 하게 되면 약 한 45,000세대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네. 45,000세대면은요. 이 목동 단지 자체만 해도 위례 신도시가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규모가. 네. 그래서 지금 뭐 평수 때도 보니까 30평대로서 거주하시는데 크게 불편함 없고 물론 주차에 대한 불편함은 조금 있겠지만 그래도 네. 그 미래 가치랑 바꿨을 때는 다른 어느 곳보다 견줄 수가 없다라는 것이요. 그래서 처분하지 말고 계속 거주하시면서 끝까지 보유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신 거 너무 아깝죠. 더 가져가셔야 한다. 끝까지 가져가시란 말씀 보유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아래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통해서 도움 드리고 있고요. 언제든지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전화가 좀 끊긴 상황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연결을 해보는 사이에 문자로 들어온 내용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뒷번호 824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주신 내용인데요. 천안에 거주 중입니다. 주변에 임대 수익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소액 1억 원 미만으로 서울 서남권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라는 말씀을 보내주셨어요. 특히나 오늘 아침 1부에서 서남권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마침 그 문자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천안에서 이제 서울 쪽에 좀 투자 계획을 가지시는 것 같고, 주변 분들의 지금 현재 상황을 보니까 서남권이 상당히 이슈인 것 같다라는 지금 질문을 주신 것 같은데요. 서남권 같은 경우는 투자 지역, 특히나 임대 시장이 상당히 발달한 곳이고, 앞으로도 상당히 앞으로 더욱 더 발달할 곳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요 정도의 딱 지역을 조금 놓고 보시면 되겠는데, 서울의 서남권을 이 정도 놓고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곳에는 서울에서 지정한 3대 도심 중에 하나의 도심이 있습니다. 바로 영등포 여의도라는 도심지를 하나 갖고 있죠. 그리고 지금 기존에도 상당히 서울 내에 있는 유일한 국가산업단지로서 지금 첨단 산업단지로 지금 바뀌어 있는 곳이죠. 지벨리. 여기 또한 가산대림이라는 광역 거점을 갖고 있죠. 여기에 마곡이라는 첨단 기업 도시로 바뀌고 있는 광역 거점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남권 자체가 이제 앞으로 10년 뒤에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요. 완벽한 도심 한 개와 완벽한 업무 타운을 갖고 있는 광역 거점 2개를 갖고 있는 삼각벨트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점 내, 실제 도심권 내에 또 광역 거점 내, 여기가 1순위 투자처겠고요. 2순위 투자처로는 각각 연결되는 지역, 즉 이 동선을 벗어나지 않고 이 지역 내에 있는 곳에만 투자를 하신다면, 물론 그 기준은 당연히 역세권 중심이 되겠죠.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지신다면요, 그 어느 곳보다 가장 많은 임차 수요자를 기본적으로 확보를 하면서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수익률 상승뿐만 아니라 임대가 상승에 의한 매매가 차익 실현까지 당연히 볼 수 있는 곳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서 그냥 아무것도 두려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런 핵심 지역과 함께 이 지하철 노선도만 잘 공략을 하신다라면은 확실하게 성공 투자하실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하철 노선 중심으로 또 좀 더 구체적인 고민이 생기신다면 저희 상담 전화 무료로 꼭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계속 열어둘 거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좀 자세히 살펴볼까요? 등촌, 강서구 등촌 3단지. 네. 주공 3단지요. 네. 이걸 8.1 대책 전에 구입을 했어요. 네. 구매를 했어요. 네. 근데 이제 8.1 대책이 생기는 바람에 이게 이제 3주택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아직 3년이 안 됐으니까 팔고 우당산 이편한 세상이나 네. 아니면 방화동 5단지 아파트 구매하는 게 어떨까? 아니면 어디 좋은 데 있으면 좀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작년 8.2 대책 이전에 등촌 주공 3단지를 매수를 하시면서 3주택 상황이 되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걸 좀 매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갈까를 고민하시는 상황이에요. 네네. 네, 주택수가 좀 많다 보니까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네. 일단 작년 8.2 대책 이전에 구입을 하셨어요. 그죠? 네네. 그래서 구입 시점은 나쁘지 않고 괜찮았어요. 8.2 대책 이전과 이후에는 거주 요건이라는 게 일단 들어가기 시작하니까요. 그죠? 네네. 그런데 약간 조금 지금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있지 않을까. 예, 등촌 3단지 위치 좋죠. 집 바로 앞에 백화점 있고, 그죠? 네네. 또 발산역 있고, 또 바로 앞에 업무지구 있고, 완벽한 직주 근접의 생활 편의시설, 역세권. 그런데 자, 지금 아까 일시적 3주택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3년이라는 기간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죠? 네네네. 근데 일시적 3년은 언제 해당되는 거냐면 일시적 2주택일 때 해당이 돼요. 모주택이야? 네. 2주택. 근데 지금 이거를 구입하시면서 3주택이 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3주택인 상태에서는 어떤 처분하는 주택 있죠? 네. 이때 처분하는 1주택은 이거는 이거에 해당이 안 돼요. 뭐 3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 비과세 이런 거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3년 이내에 처분했을 때 기존 주택 비과세 줄게요는 딱 1세대 2주택일 때만 해당돼요. 일시적 2주택일 때만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주택이 자, 이거 등촌 주공 3단지하고 네, 5단지. 방화동 5단지요. 등촌 주공 5단지요? 방화동. 방화 주공 5단지. 예, 방화주공 5단지가 이게 그 방화역세권 거기죠, 이게. 네, 14평짜리가 16년 됐고요. 16년 됐었어요. 네, 14평짜리가. 예. 그다음에 이제 22평은 제가 내년 8월이 3년이 돼요. 이 방화동 주공 5단지를 2개를 갖고 계시는 거네요? 네네.
하나는 또 22평짜리는 3년 보유하신 거고요. 아니, 이제 내년 8월이 3년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이 둥촌주공 5단지가 가장 늦네요. 그죠? 네. 이 22평이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네. 만약에 이걸 처분하고 어딘가를 갈아타실 거면 네. 셋 중에 가장 양도 차익이 작은 걸 처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5단지하고 팔고 나서 14평을 팔고 나서 22평에 제가 거주 중이니까요. 이건 거주 중이시고 네. 5단지가 양도 차익이 가장 작다고요? 제일 많을 것 같은데? 지금 5단지 14평 때문에 저희 네. 등촌동 3단지 걸 팔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니 지금 부동산에서. 3주택이세요. 3주택. 네. 3주택이시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안 되신다니까요? 아, 예, 뭘 팔더라도 지금 세금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 지금 네. 중과세를 내셔야 돼요. 아, 그래요? 3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20% 가산세가 붙어요. 네. 왜냐면 거주주택, 새논주택, 새논주택 3주택이시잖아요. 확실히. 그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거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이 안 돼요. 네. 그래서 셋 중에 지금 양도 차익이 제일 작은 걸 먼저 파셔야 돼요. 네. 등촌동 걸 팔고. 그럼 등촌주공을 팔고 네. 그다음에 이제 어딜 살까가 고민이잖아요. 등촌중공 팔고 14평짜리를 팔면 어떨까 싶어서요. 자, 이거 두 개, 그러니까 이거 그렇죠. 등촌주공을 먼저 팔면 이게 일시적 2주택이 이것도 일시적 2주택 안 돼요. 이미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네. 3년 기간을 넘었기 때문에. 그죠? 지금 거주하고 있는 거는 지금 그러니까 내년 지금 뭔가 좀 8월달이가 착각을 하고 3년. 계시는 게 뭐냐면 네. 지금 3주택이신 상태에서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네. 주택을 처분하든지 간에 무조건 양도세 20% 가산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양도세 20% 가산되면 양도 차익이 네. 가장 적은 걸 팔아야 내가 20% 가산돼도 세금을 얼마 안 내잖아요. 그죠? 네. 예. 네, 그러고 네. 나서 일시적 2주택을 등촌주공 5단지가 지금 작년에 구입했기 때문에 네. 얘 구입하고 없어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는 네. 주공 5단지의 14평이 이미 보유하신 지 16년이 됐기 때문에 네, 네, 네. 가장 차익이 클 것이란 말이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 최종적으로는 22평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먼저 파셔야 된다는 거예요.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팔고 말고요. 그렇죠. 네. 이거를 파셔야 돼요. 그러면 방화주공 5단지 하나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이걸 작년에 구입한 거고 요때는 일시적 2주택이 되시는 거예요. 아, 그럼 못 팔겠네요. 어떻게? 그러니까 못 파게 되면 어떤 상황이 봤어요? 저는 지금 방화주공은 조금 파셨으면 좋겠거든요. 사실은. 아, 22평을 팔아요? 네, 팔아서 네. 지금 아까 뭐 우장산 어디 보셨잖아요. 우장산역에 네, 있는 거. 이천안 세상이나 예. 아니면 자, 네, 우장산역에 그걸- 있는 아파트 신규 입주한 지 10년 이내에 있는 아파트들이 대단지면서 가격이 상당히 비싸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네, 네. 이게? 네. 이게 가격이 비싼 이유는 지금 마곡지구 때문에 비싸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그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이 10억 이상을 10억대를 딱 찍으면서 더 비싸진 거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면서 이게 가격이 많이 쫓아왔어요. 마곡지구 아파트 가격을. 네. 이거를 역으로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오히려 사실은 마곡지구 아파트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맞죠? 네. 근데 지금 얘네들이 기존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대단지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가격 차가 더 벌어져야 되는데 가격을 많이 쫓아왔으니까 네, 네. 지금은 다시 마곡지구 아파트가 또 도망가겠죠. 네. 사실은 여기서 어떤 걸 갈래요? 이걸 갈래요? 저걸 갈래요? 그럼 당연히 마곡지구 내에 있는 아파트를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서는. 아,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세금 정리도 잘 하셔야 되는 거고 다음에 네.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방향을 그 지역의 특성을 잘 판단해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아. 왜냐하면 그러면 쫓아간 대표님 상품을 갈 게 아니고 네. 얘는 정지돼 있고 얘는 쫓아왔으니 당연히 그 다음에 얘가 가격대가 거의 비슷하게 쫓아오면 얘가 원래 수요자가 많은 것이 당연히 또 도망가겠죠. 아. 그게 우리가 타이밍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네. 자, 이거는 일단 정리한 다음에 이야기고 정리를 이렇게 깔끔하게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금적인 불리함 안 받고 네. 세택을 하시면서 정리하는 방법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유념하셔서 지금 그렇게 거주하는 거 22평을 팔아야 돼요, 대표님. 그렇죠. 예, 그렇게 하셔야죠. 예. 대표님, 저기 22평 거주를 팔고 네. 저기 등촌 3단지를 팔고 아니죠. 그 22평을 팔고 나면 그때는 2주택 되시잖아요. 네. 근데 등촌 주공을 나중에 산 거고 네. 요때는 일시적 2주택이기 때문에 방화 주공 5단지 14평짜리를 팔아도 비과세라는 거예요. 아, 비과세요? 예. 아, 네. 근데 네. 지금 현재 팔고 상태에서는 있는 뭘 팔아도 비과세는 없고 아시겠죠?
아, 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고맙습니다. 정리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 지금 세금 문제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3주택 상황에서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살고 계신 집을 처분한 이후에 그 다음 16년 보유하셨던 아파트를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다. 잘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드리고 있고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48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 바로 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 부동산 좀 고민 있으신가요? 저 성수동 벨라도 네. 거기 1차에서는 못하고 2차에서 했는데 벌써 거기 3년 정도 됐거든요. 아, 네. 근데 아직 공사가 시작이 되어 있지가 않아서 이걸 그냥 갖고 가야 되는 건지 네. 마냥 기다려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은 뭐 어떻게 방법을 몰라서 저번에 잠시 봤을 때는 네. 그 벨라두의 어느 분이 상담을 하셨을 때 좀 자세히 알려 주는 건데 제가 마지막에 이 아시아 TV를 트는 바람에 잘 못 들었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저도 방송 통해서 한번 상담을 했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네, 성수동의 서울숲 벨라듀 지금 조합원 상태신 거죠. 그런데 네. 아직 착공도 안 되다 보니 좀 불안하신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요. 과연 좀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제가 지난주에도 지금 방송에서 상담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다시 이렇게 상담을 하신 거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그때 내용을 저랑 듣다 보니까 비슷한 분이 하신 것 같아요. 갖고 예. 계신 게 나오니까 이제 잘 못 예. 들으셔서 상담을 하신 것 같은데, 예. 자, 이렇게 볼게요. 이게 지역주택조합이잖아요. 예. 지역주택조합은 사실은 취지는 상당히 좋은 사업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뭐냐면, 이 단점이 뭐냐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착공을 해야지만이 내 실물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착공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토지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착공이 가능해요. 예. 그런데 지역에서 이 지역민들이 조합을 마련하고 또 외지에서 조합원을 모집해서 이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 토지 소유권 100% 확보하는 게 정말 만만치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사업 지연이 상당히 오랜 기간, 장기간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일단 다행히도 이거를 예를 들어 그렇다고 마냥 이것만 기다릴 수도 없는 거잖아요. 네. 지역주택조합의 조건이 뭐냐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1주택은 소유해도 1주택 소유해도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은 유지가 돼요. 예. 그래서 일단 너무 여기에만 얽매이지 마시고 여기 상당히 장기간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앞으로 지금부터라도 한 10년 정도 생각하셔야 돼요. 아. 왜냐하면 이 성수동의 입지가 사실 상당히 좋기 때문에 여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신 거잖아요. 그죠? 예. 강남 접근성도 좋고 서울숲도 네. 있고 또 중랑천 있고 또 도심 접근성도 좋고 성수동 네. 자체에 또 업무 지역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가입하셨단 말이에요. 또 고가의 주택시장 형성되다 보니까 분명히 네.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 토지 소유주들도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좋아지는데 당연히 내가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 보유하고 있을수록 토지의 가격은 더 올라갈 건데 그러니까 당연히 협의가 안 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지역조합 가입하신 거 그냥 조금 더 버티세요. 그냥 지금부터 좀 넉넉하게 아니 앞으로 10년 정도 보고 그냥 버티시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니면 탈퇴하시게 되면 조합 가입비 낸 걸 다 못 돌려받으시거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손실을 볼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냥 내가 아주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했다. 지금 당장 그거 말고 돈 들어가는 거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여유롭게 기다리셔라 라는 말씀밖에 제가 못 드리겠네요, 진짜. 예, 너무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주택 정도는 소유해도 이거 조합원 자격 유지되니까 너무 얘만 고집하고 무주택 유지하지 마시고 제가요 지금 벨라두 말고 판교에 휴메시아 백천마을에 하나가 있거든요. 네네. 그거 계속 유지하시다가 여기 실질적으로 사업 진행될 때 그때 처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좀 고민 많으셨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마음으로 10년 보유하셔라 라는 의견 드렸으니까요. 마음 편하게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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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시청자님.
네, 전화 상태가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다 바로 문자 내용 먼저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1816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강남역 롯데캐슬 클래식 40평형과 푸르지오 서밋 40평형 둘 중 한 곳을 전세 끼고 매수하려고 합니다. 투자 면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까요? 라는 의견 물어보셨는데요. 저희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니까 강남역 쪽에 지금 서밋하고 롯데캐슬 말씀하신 거죠? 네. 제가 보기에는 그러네요. 이쪽에 있는 건데, 신논현역 쪽에 있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강남에 지금 이 클래식하고 서밋하고 입주 시기가 달라요. 입주 시기가 거의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입주 시기가 10년 정도 차이가 난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와 새 아파트의 가격 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거를 투자 목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럼 지금 구입을 했는데 나중에 내가 만약에 10년 뒤에 이걸 처분한다. 10년 뒤에 처분한다. 그러면 입주한 지 10년 된 아파트는 20년이 되는 거고 입주한 1, 2년 정도 아파트는 입주한 지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떤 아파트가 더 비싸질까요? 당연히 입주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즉 지금으로부터 10년 뒤에 입주한 지 10년 정도밖에 안 된 아파트의 가격이 훨씬 더 강세겠죠. 그래서 입주 차이가 10년 이상 나는 단지를 놓고 지금 놓고 이걸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똑같은 입지, 똑같은 지역에 있는 거라면은 당연히 새 아파트를 선택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